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기 64년 7월 19일에 로마입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습하고 끈적한 여름밤이었겠죠. 로마의 심장부인 대경기장 근처의 좁은 골목길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실수로 엎어진 등불이었을지도 모르고 시장 상점의 화로에서 튄 불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괴물로 변했습니다. 건조한 여름바람을 타고 불길은 9일 동안 로마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7개 구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이 나서 서초, 송파, 강동까지 싹 다 타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한 남자가 보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그는 불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하프를 켜고 트로이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영화나 소설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 로마가 불타는데 황제라는 사람이 공연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천하의 페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습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20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거대한 역사적 가스라이팅일까요? 역사가 남긴 얼룩을 지웁니다. 거짓 역사 세탁소입니다. 사실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알리바이부터 확인해 보죠. 불이 났을 때 네로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안 도시 안티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불이 났는데 대통령은 인천이나 수원 별장에 가 있었던 겁니다.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네로가 한 행동은 하프를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달려 로마로 복구하러 뛰어왔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황실 정원을 개방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임시 숙소로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곡물 가격을 대폭 낮춰서 사람들이 굶지 않게 조치했죠. 이건 기록에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만약 그가 로마를 불태운 범인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구호 활동을 했을까요? 범인이 현장에 돌아와서 피해자들에게 기부금을 뿌리는 꼴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믿게 된 걸까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이런 선행보다 더 자극적인 루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내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들을 싹 밀어버리고 싶어 했던 네로의 평소 발언이 화근이 된 거죠. 황제가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는 찌라시가 강남 아파트 투기 소문처럼 로마 시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로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그는 잿더미가 된 자리에 거대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도무스 아우레아, 즉 황금 궁전입니다. 불타버린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기 집을 지으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집 잃은 서민들 입장에선 저거 우리 집 태워먹고 자기 집 넓히려는 속셈이었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네로는 예술가 기질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정치를 하기보다 노래 부르고 시 쓰는 걸 더 좋아했죠. 이런 황제의 독특한 성격이 루머와 결합하면서 네로가 로마가 타는 모습을 보며 예술적 영감을 얻으려 했다는 괴담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는 하프와 비슷한 악기인 리라만 있었고 우리가 아는 형태의 하프나 바이올린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후대의 작가들이 극적인 연출을 위해 악기를 바꿔 끼우고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이 재난 현장에서 사진 한 장 잘못 찍혔다가 온갖 억측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로는 분명 유능한 행정가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집 마당 넓히겠다고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 만큼 멍청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네로가 선택한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화난 민심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네로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내에서 아주 소수였고 로마의 전통 신들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던 은둔형 외톨이 집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로는 이들에게 방화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타겟팅 수사를 해서 여론을 돌린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박해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 때문에 네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한 악마,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네로를 좋게 써줄 리가 없었겠죠.
그가 했던 구호 활동이나 도시 재건 노력은 싹 지워버리고 미친놈처럼 노래 부르며 불구경하는 모습만 강조한 겁니다. 결국 네로의 이미지는 역사학자들의 팬촉과 종교적 원한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제 잘못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괴물이 탄생한 거죠. 사실 네로가 죽었을 때 로마의 평민들은 슬퍼하며 그의 무덤에 꽃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눈엣 가시였지만 서민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황제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이미지는 사실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원로원 중심의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제 중심의 통치를 싫어했던 귀족 계급이었죠. 당연히 네로를 깎아내려야 자신들의 명분이 섭니다. 2000년 전에 가짜뉴스가 지금까지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보면 기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네로는 로마 방화범이 아니라 어쩌면 서툰 위기관리 능력 때문에 역사라는 세탁기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질 취급을 받게 된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인들을 무고하게 박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방화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건 별개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를 한번 악인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요. 네로의 하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듣고 있는 건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네로에 대한 해묵은 오해를 세탁기에서 꺼내 건조대에 널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세탁물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거짓 역사를 닦아내는 가장 강력한 세제입니다.